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과 사회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15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법과 사회 변화, 법과 사회 변동, 법과 사회 개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법을 통한 사회 변화, 법을 통한 사회 개혁, 여기서 왜 법을 통한 사회 개혁인가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유용한 점, 또 그것의 한계,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법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이루어졌던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봤죠. 이제는 법과 사회 강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시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법의 모습, 법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법사회학이 무엇이냐, 이번 학기 강의에서 법사회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법사회학의 어떤 선구자격이었던 에얼리히의 그 살아있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죠.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진 거, 또 만들어진 거, 말해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 속에서 살아있는 법, 그것이 진정한 법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법사회학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거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거시적인 사회 변동 속에서 그러면 규범들 사이에 그 법 규범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어떤 충돌들과 어떤 갈등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법사회학 탐구의 어떤 마지막에 이제 큰 시각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마지막 시간에는 거시적인 사회 변동과 규범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교재의 공동 집필자이시고 또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강의를 잘 진행해 주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김도영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우리 강의 함께 잘 진행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예, 이제 우리 마지막 법과사회 강의를 마무리 져야 되는데요. 마무리 지는 강의의 내용이 이 거시적인 사회 변화,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틀, 질서, 문화들이 이렇게 점점 변화해 나갈 때 그 속에서 규범들 사이에는 어떤 충돌이 있을까? 규범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큰 시각으로 보는 거죠. 통시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해지는 법, 또 만들어진 법, 또 국가가 공포한 법, 이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그거 말고도 이러한 공식적인 규범들 말고도 비공식적인 규범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법 규범하고 비공식적 법 규범, 이 부분들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강의에 들어갈 듯 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공식적인 법과 비공식적인 법,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식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법,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서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신네 사회의 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여지는 법, 말의 법이고 의식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비공식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여지지 않으나 그러나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법, 그러니까 실천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비공식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체제적인 성격도 이제 공식적인 법이 체제적인 성격이라면은 비공식적인 법은 반체제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성격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편으로 이제 체제적인 또 체제에서 말해지고 제정되고 공포되는 그러한 법을 이제 공식적인 법이라면 실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또 움직이고 작동하는 그러한 법들을 이제 비공식적인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저희가 공식적, 비공식적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대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경우는 이제 갈등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한 사회 어떤 사회든 그 사회는 공식적인 법하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법들이 하나로 얽혀지고 또 함께 조화스럽게 또 충돌하면서 그 사회가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공식, 비공식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그 사회가 크게 변할 때 그 규범들 사이의 충돌을 다루느냐. 그것은 법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 내 법 현상을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있는 규범들 안에서 한 사회 내에서 규범들이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정확히 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특히 이제 규범들 사이에서의 어떤 충돌이나 또는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모습들을 한번 마지막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 변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뭐 그야말로 저 세계 문화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기 구분도 할 수 있고 사회를 뭐 막스 베버식으로도 구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강의의 편의상 특히 이제 규범의 이런 충돌이나 대립 이런 것들을 조금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세 개의 사회로 이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원시사회. 원시사회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원시사회는 아직까지도 사회의 권위자, 통치자 이런 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어떤 부족사회라든지 또 부족국가 또는 무리사회 이런 걸 이제 원시사회라고 일단 칭해보고 전통사회를 또 이제 하나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전통사회는 어느 정도 이제 원시사회보다는 그 권위자, 지배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족 내에 또 한 사회 내에서 부족 국가라든지 부족 사회 이렇게 해서 문자 도시도 형성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가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을 전통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세 번째 상정할 사회는 근대 사회입니다. 근대 사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잘 알 수 있는 건데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사회가 형성되고 근대 국가들, 그다음에 민족 국가들이 경계를 갖고 민족 국가들이 형성되는 이러한 사회를 이제 근대 사회다 이렇게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원시 사회, 전통 사회, 근대 사회를 이렇게 구분해 상정해 놓고 그 안에서 그 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그 새로운 그러한 사회로 도래되거나 또는 그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규범들이 나타나며 어떤 규범들이 충돌되고 어떤 규범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원시사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나 원시사회를 살아보지 않았죠. 그래서 원시시대를 살아봤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규범들을 우리가 보거나 또는 이제 관찰하거나 이렇게 또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원시사회를 탐구하는 방식을 인류학의 힘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인류학적 업적들을 가지고 원시사회의 형태는 이랬을 것이고 그 안에서의 규범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인류학자들, 특히 이제 법과 관련해서 법인류학자들이 현재 이제 그 원시사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회에 가서 조사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했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원시 사회를 추정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 사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그 사회 내에서 무리든 부족이든 여기에 아주 뚜렷한 권위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그들 안에서의 규범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규범들이라고 하는 것은 힘하고 권위들이 대단히 미약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규범들이 있는데 그것을 강제하거나 또는 준수를 강요할 힘 같은 게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그것의 정당성을 신성에 대해서 신성시하는 거라든지 또 오랜 관습에다가 이렇게 자꾸 정당성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시 사회에 대해서 규범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라고 해서 인류학적인 탐구들을 보니까 인류학 탐구라고 하는 건 되게 어떤 거냐면 인류학자들, 특히 이제 법인류학자들이 그 원시 사회의 모습으로 사는 사회에 들어가서 참여 관찰을 하는 거죠. 참여 관찰을 해서 그러면 니네 부족에는 어떠한 규범이 있느냐, 니네들은 어떤 것을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또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보면 니네들의 가족 관계들은 어떻게 돼 있으며 가족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있고 그것들은 어떤 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참여해서 관찰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규칙, 규범들은 이런 거다 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인류학자들이 그들이 얘기하고 말하고 이런 규범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그것만 그 사회에서 있는 규범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법, 우리는 이러한 규범을 갖고 있다. 즉 담론적인 법 이거하고 그들이 실천적으로 사실적으로 살아나가는 속에서 이루어지는